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갓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생생한 감각이 돋아나는 동화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안녕 못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네. 이생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열이 좀 많은 편이고 네. 여름 감기를. 그러게요. 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더웠잖아요. 네네네. 진짜 밤에도 켜놓고 자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뭐 거의 24시간 켜놓고 생활하는 편인데, 또 저희 집에서는 우리 신랑은 너무 춥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네. 추위를 잘 탔어요. 손발도 차갑고 추위도 잘 타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서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러시구나. 여자들은 그 출산과 함께 많이 변하지요. 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연휴였는데.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매일매일이 그냥 스케줄이 있어서 되게 바쁘게 지내는데, 그 막내딸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화목하지 않은 것 같다. 어머. 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했더니, 본인의 다른 친구들은 주말마다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가족끼리, 그리고 방학이 돼서도 벌써 여행도 3번이나 다녀오고 했대는데, 비교치가 있구나.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화목하지 않은 것 같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랑은 들어오면, 아빠는 집에 오면 유튜브만 보고, 엄마는 드라마만 보고, 대화도 없고, 서로 보면서 웃지도 않더라. 그래서 화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휴가를 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일치기로라도 가자 해가지고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우리가 녹음하기로 얘기했다가 네. 다녀오셨는데 즐거우셨나요? 이게 또 갔더니 하루 종일 또 비가 왔잖아요. 저희가 집에서 새벽 7시에 출발해가지고 당일치기 여행이다 보니까, 그랬더니 평소에 그 아이들이 잘 시간인데 그날은 일어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종일 비가 오는 바람에 막내는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일단은 네. 사람도 없고 비가 오기는 하지만 이제 풍경이 좀 이렇게 착 가라앉는 느낌이면서 뭔가 조용하고 포근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들은 또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싫답니다. 그래서 운동화 젖어서 싫다, 옷이 젖어서 싫다, 뭐 불만 투성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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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 7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돌아오면서 굉장히 빡센 하루였지만 알차게 보낸 그런 여행을 방학 중에 이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원래 저희는 계획적인 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갔다 오게 됐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일 있으셨나요? 말씀하신 거에 네. 저는
모든 날씨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우중충하면 우중충한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근데 너무 뜨거운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차박을 하러 했어요.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그랬는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차에서는 켜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날은 바람이 약간 불어줘가지고 파도가 네. 출렁이는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온수탕인 것 같았어요. 온탕. 아, 그 바다가? 네, 바닷물이? 수온이 너무 높아서.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아, 그렇게 따뜻한 바다는 처음이었네요. 저는 그 소양강 댐에서 이제 그 청평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일잖아요. 거기에 그냥 풍덩 빠져보고 싶은 아. 그런 충동을 느끼기는 했지만 물에는 안 들어갔다는. 네. 네, 그런 것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젊으시네, 아직.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시다니. 네. 네.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차가워서 추울 정도로 차가운 계곡에서 네.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휴가를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 바다로만 휴가를 갔더라 그동안. 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바다의 맛이 있죠 또. 아, 그렇죠. 저희는 바다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면 좀 끈끈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싫어서 이제는 바다 해수욕은 잘 즐기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실내 수영장이나 뭐 이런 걸 더 선호하지요. 네. 네. 그리고 이게 8.15랑 주말이 겹쳐가지고 네네네. 안산에서는 여름이요 축제가 아주 크게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뜻깊은 행사에 다녀오셨군요.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집 앞인데 이렇게 뭐 한 200m만 걸어가면은 바로 수영 풍덩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도 저는 아이가 원치 않아서 못 갔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한 타임에 500명씩이 막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크게 광장 전체를 수영장을 만들어서 네,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워터밤을 했어요. 워터 콘서트를. 그래서 완전 이 콘서트장 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시민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집 앞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광장. 그 25시간장? 네네. 우와, 대박. 근데 못 갔다는. 네. 그리고, 서울을 다녀왔어요. 8.15 범시민대회가 매년 8.15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국민 임명식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네네. 근데 이 행사가 따로 하더라고요. 같이 안 하나 생각했는데, 왜 따로 하더라고요. 좀 그건, 아쉬웠어요. 그런 범국민적인 행사에도 참여를 하셨군요. 처음 가봤어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열린 음악으로는 네. 제가 제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다녀온 기억으로 네. 유엔의 파도 들려드릴게요. 네네. 눈을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의 손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보내고 난 또다시 찾은 바다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와
신나는 곡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방정환 전집 동화에서 천일야화 중에서 흘러간 삼남매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부분까지 잠깐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페르시아에 사는 왕이 어느 날 암행을 나갔다가 우연히 세 자매의 그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자매의 소원이 첫째 딸은 빵 굽는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였고, 둘째 딸은 요리장에게 시집을 가는 거였고, 세 번째 딸은 왕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 세 자매를 불러서 그 즉시 소원을 들어줬었지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몰랐던 그 세 자매 중에 왕비가 된 셋째 딸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 두 언니가 왕비가 된 그 셋째 딸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들을 이제 뭐 왕비가 강아지를 낳았다. 두 번째는 왕비가 고양이를 낳았다. 세 번째는 왕비가 나무떼기를 낳았다 하면서 그 보자기에 싸서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딸은 돌탑에 갇혀서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흘려보냈던 그 세 아이는 대궐의 꽃밭 관리인 감독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관리 감독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남매를 잘 길러서 20살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꽃밭 관리인 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예쁜 정원을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 관리인이 이제 죽게 되고 삼남매만 남게 됐는데, 하루는 그 수도승이 지나가다가 그 막내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정원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말하는 새와 노래하는 나무와 황금새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여승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첫째 오빠가 그 칼을 남겨두고 그 세 가지 보물을 찾으러 갔었는데, 그 첫째 오빠가 그 미션에 실패해서 돌로 굳어버린 이 장면까지 읽어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다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이 되어 둘째 오빠가 형님의 원수를 갚으러 간다고 또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도 없이 삼남매 중에서 우리 단둘이 남았는데 오빠까지 마저 가버리면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라우? 하고 처녀는 느껴 울면서 애걸애걸해 말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오빠도 참지 못하는 성질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꼭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이니 울지 말고 이 구슬을 가지고 있거라. 이 구슬빛이 변하거든 내가 죽은 줄 알지만 구슬빛만 변하지 않거든 살아오는 줄 알고 있거라. 하고 우는 누이를 외로이 두고 기어코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있는 처녀가 날마다 구슬피 울면서 둘째 오빠나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날째 되는 날 저녁에 그 구슬빛도 까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큰오빠의 죽은 원수를 갚으러 간 둘째 오빠마저 죽은 것을 알고 혼자 남은 처녀는
몸을 부딪히며 울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사흘날 사흘밤을 처량히 울어 눈까지 퉁퉁 부은 처녀는 작은 오빠가 벗어놓고 간 헌 옷을 입고 한 필 남은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텅텅 빈 집에 다만 홀로 남은 몸이 울고만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 여자의 몸일망정 가서 두 오빠의 송장이라도 찾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서쪽으로 말을 달려가서 20날째 되는 날에 끝없는 벌판에서 이상한 늙은이를 만나 3가지 이상한 물건이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얼른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하도 몹시 정성스럽게 울면서 조르니까 견디다 못하여 길을 가르쳐주고 그 돌로 만든 공을 주면서 이 공을 던지고 따라가면 어느 산 밑에 당도할 터이니 거기에서 산 위로 기어 올라가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돌아보지 말고 올라가야지 뒤만 돌아다 보면 큰일 난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처녀는 말 위에 올라앉아서 공을 던지고 그 공이 굴러가는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한참이나 가서 어느 시커먼 바위 산 밑에 도착하였습니다. 옳지, 이 산꼭대기에 3가지 물건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듣고라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고 거기 서서 생각하였습니다. 처녀는 약은 사람이라 곧 옷소매를 뜯어 헤치고 솜을 꺼내서 입속에 넣어 씹어서 침에 적시어 가지고 2편 귓구멍을 꼭꼭 틀어막았습니다. 이만하면 무슨 소리가 안 들리겠지? 하고 처녀는 말을 달려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그의 뒤편에서는 별별 괴상한 소리가 일시에 아우성치듯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녀를 잡아라! 처녀를 잡아! 찢어 죽여라! 머리채를 잡아 낚으라고! 하고 그러나 처녀의 귀에는 손마개가 있는 고로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덕허덕 거의 산머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와르릉 하고 천둥하는 소리가 나더니 번개가 번쩍 하면서 우지끈 하고 딱 하고 그의 바로 뒤에 벼락이 쳐서 이 산이 온통 무너져 버리는 듯 싶더니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이 하고 처녀는 놀라서 주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휘딱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니다. 돌아다 보다가 두 오빠가 다 죽었다. 죽어도 앞으로만 올라가다가 죽자 하고 처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후다닥 산머리 위로 달려 올라섰습니다. 시원도 하지요. 산 위에서 올라서니까 하늘에나 올라온 것처럼 햇볕이 찬란하고 가슴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머리 위에 새파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에 어여쁜 새 장이 있고 그 장 속에 파랑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옳지, 내가 말하는 새냐? 처녀는 기뻐서 장을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가씨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고 어여쁜 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처녀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그럼 노래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9걸음쯤 떨어진 곳에 노란 잎사귀 달린 나무가 그것입니다. 가장이 하나만 꺾어 가지세요. 처녀는 파랑새 말대로 동으로 9걸음을 걸어간즉 참말 노란 잎사귀 달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잎사귀가 가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곱게 들립니다.
처녀는 그 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뛰어와서 이번에는 황금 샘물이 어디에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파랑새는 또 대답하였습니다. 그 노래하는 나무에서 또 9걸음만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 항아리에 떠 담아 가지고 가세요. 처녀가 뛰어가 보니까 참말 황금빛으로 빛나는 샘물이 깨끗하게 고여있고 그 옆에 누가 갖다 두었는지 금빛 병 항아리가 있는 거로 그 병 항아리에 황금 샘물을 가득 떠담아 들고 왔습니다. 파랑새야, 이제는 3가지 물건을 모두 얻어서 기쁘다마는 우리 큰오빠 작은오빠의 송장을 찾아야 하겠는데 그 송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처녀는 울 듯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염려 마셔요. 이 산 중턱에 시커먼 돌멩이가 망두석처럼 우뚝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저하고 나무하고 샘물을 찾으려고 올라오다가 뒤를 돌아보아 그만 죽어서 그렇게 돌멩이가 되어 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두 오빠도 돌이 되었겠구나.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없겠니? 염려 마세요. 거기 갔다가 그 황금 샘물을 껴얹으면 모두 도로 사람이 됩니다. 처녀는 어찌나 기쁜지 대답할 새도 없이 그냥 뛰어내려가면서 시커먼 망두석이 보이는 대로 병 항아리의 금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도 하지요. 모두 낮잠 자던 사람처럼 부스스 털고 움직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큰오빠, 둘째 오빠도 살아서 뛰어나와 누이의 손을 잡고 반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녀는 싸움에 이긴 장군과 같이 파랑새 있는 3장을 들고 맨 앞에 서고 그 좌우에 옆에는 큰오빠가 병 항아리를 들고 서고 작은 오빠는 노란 나뭇가지를 들고 서서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돌아오는데 그 뒤에 수백 명 청년이 우르르 따라서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길 가르쳐 주던 이상한 노인을 만나 감사한 인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노인은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오던 청년들은 중도에서 다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3남매는 텅 비었던 집에 돌아와서 3장은 처마 끝에 달아주고 나뭇가지는 마당 복판에 심어두고 금물 항아리는 그 나무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이상도 하지요. 나뭇가지는 밤사이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대로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의 금물은 하늘로 찌뻗쳐서는 그 물방울이 모두 항아리 주둥이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말로 더할 수 없는 평화한 가정이 되어 두 형제는 날마다 사냥질하고 처녀는 파랑새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N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thought maybe we could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so let's raise a town. 'Cause I found someone to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he moon is on my side. I have no reason to run. So will someone come and carry me home tonight? The angels never arrive, but I can hear the choir. So will someone come and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펀의 We Are Young 들으셨습니다. 계속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나라 임금님이 이 삼남매가 사는 가까운 시골에서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어여쁘게 생긴 나이 어린 청년 두 사람이 활을 어찌 잘 쏘는지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단 한 번에 쏘아 죽이고 하는지라 하도 신기하여 그 두 청년을 대궐로 청하여 맛 좋은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청년은 처녀의 두 오빠였는데 임금이 주는 요리를 맛있게 먹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마당에는 별별 신통한 것이 다 있다고 자랑을 하고 내일도 사냥을 오시면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오빠들이 집에 돌아와서 누이 보고 내일은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실 터이니 대접할 요리를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처녀는 무엇을 대접해야 좋을지 몰라서 파랑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없이도 관계치 않습니다. 날 오이를 따서 그 속에 모래를 가득 넣어서 3개만 대접하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하였다가는 무슨 큰일이 날지를 몰라서 몇 번이나 고쳐 다시 물어보아도 파랑새의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튿날 낮이 되어 정말 임금을 안내하여 모시고 오빠들이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그 마당에 있는 황금 샘물이 하늘로 찌뻗쳤다가 다시 한 방울도 한 대로 흐르지 않고 항아리로 도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 못 견디고 또 노랑나무에서 저절로 좋은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신선의 나라에 온 것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임금은 마루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하고 오이 3개를 접시에 받쳐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기쁜 웃음을 웃으면서 이 집에는 참말로 신기한 것뿐이군 하고 그 오이를 집어 쏙뚝쏙 씹은즉 입에 모래흙이 가득한지라 깜짝 놀라 에테테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두 오빠와 처녀는 자기들도 까닭을 모르고 한 일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오이 속에 모래가 웬일인가 하고 임금은 얼굴을 찡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삼남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파랑새가 오이 속에서 모래흙이 나온 것이 무에 이상합니까? 왕비님의 뱃속에서 강아지, 고양이가 나왔다는 거짓말도 정말로 믿으신 임금님께서 오이 속에서 모래가 나온 것이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하고 야무지게 들이대었습니다. 삼남매는 그 소리를 듣고는 무슨 소리인 줄 모르나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파랑새는 다시 말을 이어서 왕비의 형 둘이 마음이 나빠서 왕비를 시기하여 왕비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개천물에 흘려버린 일과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와 나무떼기를 낳았다고 속인 일, 그 후에 아기들은 대궐 꽃밭을 감독하는 늙은이가 기른 이야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섰는 두 오빠가 왕자님이고 아가씨가 왕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남매도 처음으로 그 임금이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도 삼남매가 왕자 왕녀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임금은 곧 삼남매를 데리고 대궐로 돌아가서 뒷곁 탑 속에 갇혀 있는 왕비를 구해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왕비의 두 형을 잡아 왕비 대신 탑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끝. 어린이 1926년 10월 12월 호에 실렸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환한 표정이 이 마음 들뜨게 해요. 그 모습이 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달려갈 때요. 조금씩 아픈 모습을 꺼내어 보여주세요. 그대와 만든 순정으로 빈틈없이 안아드리리. 주르륵 흐르는 빗방울처럼 또르르 부르는 눈물 한 방울 바람아 휘리릭 그 사람에게로 내 마음 실어다 주겠니. 매일매일 그려나가는 하트 모양 아름답기만 할 수 없지. 그럼에도 여전히 영원히 그대여 빛나는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내가 지켜줄 텐데 뭘 그리 망설이나요. 나는 안아줄게요.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을 거예요. 주르륵 흐르는 빗방울처럼 또르르 부르는 눈물 한 방울 바람아 휘리릭 그 사람에게로 내 마음 실어다 주겠니. 매일매일 그려나가는 하트 모양 아름답기만 할 수 없지. 그럼에도 여전히 영원히 네. 이제의 우리가 그리는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인디 노래고요. 네. 친한 동생 정고은 쌤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 가사가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려동물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더 좋다는 멘트가 달려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참 저는 의지가 되는 노래더라고요. 잠깐 첫 소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당신의 환한 표정이 이 마음 들뜨게 해요. 그 모습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달려갈 테요. 조금씩 아픈 모습을 꺼내어 보여주세요. 그대와 만든 순정으로 빈틈없이 안아드리리. 어때요? 가사 좋죠? 네. 네. 근데 반려동물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더 좋대요. 그렇군요. 네. 뭐 최근에 저기 반려동물 때문에 반려동물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선생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머. 그 선생님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네. 설마 심박쌤은 아니? 맞습니다. 어떡해. 고생이 많으셨죠. 네. 네.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네. 이게 시작할 때 네. 지난 회차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약간 요약을 해주셨고, 네. 이렇게 이어서 읽어주셨는데, 뒤이어 읽어주신 부분도 호흡이 길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좀 되게 길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본 바로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이야기의 한 소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거라든가, 네. 귀한 보물 3개 구하는 거라든가, 어디에선가 다 이렇게 들어봄직한, 그리고 이제 왕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시세만 언니들이 그 아이들을 버리면서 강아지를 낳았네, 고양이를 낳았네, 나무막대기를 낳았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을 속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인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비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바구니나 이런데 애기를 이렇게 유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네. 저희가 또 읽어드린 이야기들이 다 지금은 방정환 선생님이 정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거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이 또 가져온 이야기들은 그 서양의 옛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읽어드렸었던 그림 형제 이야기 이런 데서 다 모티브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지난 방송을 좀 들어보니 제가 읽어드리는 게 굉장히 목소리나 읽는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잘 전달을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네요. 네. 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야기가 원체 좀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그 동화 부분의 천일야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천일야화의 세 이야기 중에 2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린 거고, 네네. 나머지 하나 남은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알리바바와 도둑 이야기거든요. 기대된다. 근데 이것도
아는 길어가지고. 아는 이야기가 네. 왜 더 재밌지? 그러니까 원래 익숙한 게 그 귀에 더 들어오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책을 골라오라고 하면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관심이 가졌던 그런 부분의 그 그림책을 골라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저 딴 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읽었던 책을 아이는 뽑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그 경험은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도 그 돌봄교실이나 늘봄교실에서 수많은 책을 읽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매번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을 친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한 책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15분 정도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간이 뭐 거의 맞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빨리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야기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의 좋은 내외. 이번에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죠. 나는 이야기를 생각할 적마다 점점 더 재미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야기도 나이가 늘어갈수록 맛이 더 생기는 것인가 봅니다. 시골 어느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농사 짓기에 필요한 말은 한 필 있어서 날마다 방축에 푸른 풀을 먹여 기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마을에 갈 때에는 그 말을 타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도 일이 있는 때에는 비로다 부리고 하여 퍽기나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그 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신통하지 않아서 그 말을 팔아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것과 바꿔 놓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좋은 것이 무엇일는지. 그러자 하루는 마나님이 영감님을 보고 오늘은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니 저 말을 타고 가서 팔아버리든지 다른 좋은 것과 바꾸어든지 하시구려. 당신 하는 일에 낭패는 없으니. 자, 가려면 얼른 가셔야 하오. 하고 웃옷을 내어다 입혀준다, 쓸 것을 내어다 씌워준다 하여 장에 갈 준비를 말끔히 차려놓았습니다. 이윽고 영감님은 팔든지 바꾸든지 할 그 말을 타고 장으로 갔습니다. 볕은 뜨겁게 쪼이고 구름 한 점 없이 일기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가는 길에는 평시에 쓸쓸스럽던 길거리에 말, 소, 마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시끄럽고 복잡한 중에 먼지는 뿌옇게 일어나고 볕은 뜨거워서 덥기는 하고 아무 곳을 보아도 조용하고 그늘진 곳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영감님은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 그것 훌륭한 소다. 저렇게 훌륭한 암소니까 우유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영감님은 여보, 소를 끌고 가는 양반. 나는 소보다도 말이 값이 나은 줄로 생각하지만 값은 낮든지 못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소를 한 필 구하던 터이니 어떻소? 이 말과 바꾸지 않으려 하니까 그 소 임자는 바꾸고 말고요. 말을 주고 소를 달라는데 아니 바꾸겠습니까? 하고 닝큼 바꾸었습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장까지 가기도 전에 중로에서 말로 소를 바꾸었으니까 이제는
볼일을 보았은즉 그냥 집으로 돌아올 것이나 기왕 장터에까지 가려고 나선 것이니까 잠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리라고 그냥 소를 끌고 장터에까지 갔습니다. 장터에 와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면서 가다가 거기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허허, 그거 좋은 양이로구. 우리 집 옆에 풀밭이 있으니까 먹일 것도 많고 겨울이 되거든 집안에 넣어 기르면 훌륭하지. 혹시 소를 치는 것보다도 양을 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이 키니까 즉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양 끌고 가는 양반, 내 이 소하고 그 양을 바꾸지 않으려 하니까 양 임자는 속으로 이게 웬 땡인가 하고 두말 않고 얼른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꾸어 준 것만 다행히 알고 영감님은 그 양을 끌고 좋아하면서 가다가 이번에는 커다란 거위를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감님은 그것을 보고 또 달겨들어서 당신의 거위는 꽤 무거워 보이는구려. 기름도 잔뜩 진 모양인데 끈에 매어서 우리 집 웅덩이 물에 띄워놓으면 참 볼만하겠는걸. 우리 집 마누라도 늘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든 거위 한 마리만 있었으면 재미있겠다고. 어떻소? 그 거위와 내 양과 바꾸지 않겠소? 하니까 그 사람도 두말 않고 얼른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속으로 이게 웬 땡인가 하였을 것입니다. 영감님은 거위를 갖게 된 것만 기뻐하면서 복잡스럽게 사람 많은 틈을 베집어 가다가 보니까 길갓집 울타리 밑에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발목을 끈을 매어 울타리에 메어놓은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은 마침 암탉이었는데 눈이 또릿또릿하고 모양이 퍽 어여뻐 보였습니다. 영감님을 보고 닭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모르나 영감님은 속으로 나는 그 암탉이 어여쁘기도 하다. 면장댁 닭보다도 훨씬 좋은데 욕심나는걸. 닭이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제가 찾아 먹으니까 손이 안 가서 좋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곧 주인을 보고 어떻소? 바꾸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무엇하고 바꾸잔 말이오? 하고 주인이 묻는 거로 거위를 내어 밀고 당신이 믿지지는 아니하니 제발 바꾸어달라고 하여 이번에는 거위를 주고 암탉을 바꾸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서 여러 번이나 바꾸느라고 피곤도 하고 덥기도 하여서 영감님은 다리도 쉴 겸 술이나 한 잔 자시려고 암탉을 안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집 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니까 마침 그때 술집 주인이 헌 보자기에 무엇인가 한아름이나 싸서 안고 나옵니다. 영감님은 무엇요 그게? 하고 물었습니다. 능금 썩은 것이어요. 돼지나 갖다 먹이려고 그럽니다. 허허허, 썩기는 썩었더라도 굉장히 많은걸. 우리 집 마누라에게 이렇게 한아름이나 되는 능금을 보여주면 좋아할걸. 하는 소리를 듣고 주인은 웃으면서 썩은 것을요? 하니까 아니 작년에도 우리 집 늙은 능금나무에 능금이 단 하나가 열려서 우리는 그 능금을 따서 선반 위에 얹어놓고 썩은 우까지 위에 있는걸요. 한아름이나 되는 능금을 우리 마누라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는걸 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인이 그럼 무엇하고 바꾸십시다 그려? 네,
바꾸어 주실라오? 고맙소이다. 그러면 내가 이 암탉을 드리지요. 하고 기어코 영감님은 암탉을 주고 썩은 능금 한 보자기를 받아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능금을 화덕 옆에다 놓았습니다. 그 술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장사, 소장사도 있었고 아무 장사도 아닌 점잖은 부자도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부자 두 사람은 몸에 끔찍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디서인지 픽픽 하는 소리가 나는 거로 보니까 화덕 옆에 놓은 썩은 능금이 불기운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큰일 난 듯이 그 보자기를 집어드니까 무엇을 그렇게 위하느냐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이 나기 시작하여 영감님은 말로 소, 소로 양, 양으로 거위 차례차례 바꾸어서 결국 말을 가지고 나와서 썩은 능금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를 일일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웃었습니다. 그 중에 부자 두 사람은 영감님을 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돌아가면 집에서 마나님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하고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천만에 야단을 치다니요. 내가 돌아가면 반가이 맞아들이면서 내가 한 일이면 당신의 하는 일에 낭패가 없지요 하면서 기뻐해 줍니다. 아무렇게로 말을 가지고 나가서 썩은 능금을 가지고 오는데 야단 안 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면 우리 내기합시다. 야단을 치나 안 치나 100환 걸고 내기를 합시다. 그럼 내기를 하지요. 그러나 나는 내기 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 썩은 능금하고 마누라뿐이니까요. 그럽시다. 그럼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고 부자 두 사람은 뒤를 다지고 곧 자기네의 마차에 영감님을 태워가지고 촌으로 왔습니다. 영감님의 집에 돌아오니까 마나님은 몇 달 만에 만나는 사람같이 반갑게 나와 맞으며 어떻게 기뻐하는지 같이 온 부자와 가지고 온 썩은 능금은 볼 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오셨소? 기어코 그 말을 바꾸어 가지고 왔지. 잘 바꾸었소. 바꾸는 것이 제일 낫지. 당신이 하는 일에 낭패는 없으니까. 그 말을 주고 소를 바꾸었지. 그것 잘하셨구려. 우유도 먹고 팥도 갈고. 그런데 그 소를 또 양하고 바꾸었지. 그거야말로 참 잘하셨소.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그렇게 잘하여. 양이면 먹일 것도 쌓였고 또 양젖은 쇠젖보다도 좋답디다. 그런데 그 양을 또 거위하고 바꾸었지. 거위?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정신도 좋구려. 거위는 고기를 먹기도 좋거니와 물에 띄워 놓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것을 잊지 않고 구해 오셨구려. 그럼 우리 그거 신랑은 끈으로 매어서 웅덩이 물에 놀게 합시다. 그런데 그 거위를 또 암탉하고 바꾸었지. 암탉하고 바꾸었어요. 그것은 거위보다도 더 좋지 않소. 암탉이면 날마다 알을 낳을 것이고 그 알을 또 까면 병아리가 생기고 그러면 닭에 집을 지어주고 그런 재미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나는 벌써부터 그래 보았으면 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렇지만 암탉을 또 썩은 능금하고 바꾸었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는 것 같이 잘 바꾸어 왔소. 마침가락이구려. 이것 보시오. 아까 당신이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잡숫게 해드리려고 양념을 만들려니까 마침 파가 하나도 없구려. 그래서 한운 수 없이 요 너머 학교 선생의 집 밭에는 파를 많이 심은 것을 보았기에 그 집에 가서 파를 조금만 구워달라고 아니했겠소. 그랬더니 그런 인색한 인심이 어디 있어. 그 대답이 아이고 구워드리는 게 뭐요. 우리 집 밭에는 파 한 뿌리는커녕 썩은 능금한 게도 없어. 이러겠지요. 이제는 이렇게 썩은 능금이 많이 생겼으니까 썩은 능금 한 개 없다는 선생의 집에 얼마든지 구워줍시다. 아이고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는 듯이 잘 가지고. 참말이지 당신의 하는 일에는 낭패는 없어요. 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춤이라도 출 듯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자 두 사람도 만한입만치나 기뻐하면서 참말 오늘은 좋은 것을 배워서 더할 수 없이 기껍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이렇게 기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두 분께 재산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가진 돈을 쏟아 놓았습니다. 따는 이렇고야. 당신의 하는 일에는 낭패가 없지요. 부인 1923년 5월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봬요. 네, 노래를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